최근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농구, 배구 등 많은 종목으로 그 외연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프로스포츠는 지역 연고제로 운영돼 해당 지역민들이 승패에 함께 울고 웃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구단이 도시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과거 전북도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와 프로농구 KCC 이지스까지 운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프로스포츠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 그 이유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명 전주시의회 의원, 문계성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그리고 최우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스포츠는 이제 아마스포츠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자 산업인데요. 정은천 연구위원님,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예, 현재 우리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4대 프로스포츠 리그에는 65개 구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 구단의 매출액의 합은 3,875억 원 정도가 돼요. 당연히 관중수가 인기도를 대리하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축구, 농구, 배구 순으로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단순히 이 본원시장 규모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 중계권이라던가 입장료 수입이 본원시장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연관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방송 중계권이라고 하는 시장이 본원시장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파생되어지고 사업 지원 서비스 시장이 또 파생되어집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본원시장 프로스포츠 이벤트의 파생시장 규모가 본원시장의 한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준으로 약 193조 원의 파생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로스포츠 이벤트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스포츠 효과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이제 뭐 간접적 효과까지 이제 아울러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구체적인 항목으로 또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어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이제 스포츠 이벤트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뭐 건설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 운영 비용,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운영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 그 소비자들께서 오셔갖고 직접 지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직접 효과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뭐 식음료를 뭐 이렇게 사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효과는 그러한 수입의 일부가 식자재나 어떤 그 공산품의 구입으로 다른 소비 영역으로 또 확장이 되다 보면은 그게 바로 곧 간접 효과입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프로스포츠의 빅 이벤트들,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그 시즌에 저희가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그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들 이외에도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그 무형의 또 파급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명 의원님 어떤 뭐 영향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프로스포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스포츠 산업과 성장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도 지역 연구팀 우리 주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또 소통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또 커지고요. 또 화합과 결속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한 스타 플레이어가 소속되어 있거나 명문 구단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두터운 팬들이 또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 두터운 팬들이 경기장을 또 자주 찾아가고 또 그러면 구단이 경기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에 또 성적도 우수해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노출이 자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프로스포츠가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팀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프로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에 속해 있는 국가대표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북 도민들도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관심 또 열띤 성원을 보내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현대모터스 프로축구 구단 한 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싶은데 우리 그 최우식 변호사께서는 과거에도 이제 KCC 이지스의 열성 팬으로 2016년이었죠. 2016년하고 지난해도 이제 결국 이제 옮겨갔습니다만 크게 이제 한 뭐 2차례 이상 옮겨가겠다라는 위기 그 경고음이 좀 울렸었고 2016년에도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제 꽤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그 이전 반대 또 대책위 위원회까지 또 이끌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고 이번에 이제 결국 부산으로 갔습니다만 이 옮겨가게 된 원인, 배경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전 문제를 그 원인을 하나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하자고 하면 그 전주 실내체육관 그 신축을 둘러싼 그 신뢰관계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1973년에 개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로서는 4,000석 이상 규모로 이제 최신식 시설로 지었죠. 그랬는데 이제 2001년에 전주 KC 이지스가 전주를 연고지 이전해 왔는데 이미 이제 약 30년 정도가 지난 시설이었죠. 그래서 뭐 당시로서도 뭐 낡은 시설이었지만 일단 하다가 2004년도에 그 전주시 김환주 시장님께서 그해 전주 KC 이지스가 우승을 하게 되면 NBA 버금가는 시설을 지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승을 했고요. 그해 우승했고 이제 카퍼레이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대요. 구단에서는 전주시에다 좀 지어달라.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뭐 십수년 동안 이제 그 뭐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원시에서 한 400억 원을 들여서 수원 칠보체육관이라는 걸 지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만들었는데 막상 이제 용처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놀리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침 또 전주 KC 이지스가 숙소는 또 그 수도권에 있었고 용인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가기로 이제 결정이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전격 발표가 나기 전에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농구 팬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그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다른 시민분들과 함께 이제 연대해서 운동을 해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 그 신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전 결정이 철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예산도 마련하고 해서 그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 우리가 삽을 뜬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삽은 사실은 못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삽을 못 두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전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부분이 부지는 전북대학교 소유예요. 근데 이제 건물만 전주시 소유인데 전북대학교에서 그 전북 혁신파크라는 걸 이제 추진하면서 좀 이제 나가달라고 한 거죠. 나가달라고 하니까 전주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체육관 아직 삽도 안 떴고 하니까 군산 월명체육관 가서 몇 년만 좀 있어달라라고 이제 협의를 한 거죠. 뭐 통보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KC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아까 말씀드린 수원 칠보체육관 있잖아요. 부산시에 그 부산 KT 그 농구단이 있었는데 그 팀이 2021년에 수원 칠보체육관에 이전을 했어요. 여기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맞아떨어지면서 부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이제 농구도 여러 가지 이제 대목에서 아쉬웠던 대목들이 있습니다만 프로야구도 돌이켜 보면 좀 크게 뼈아팠던 그런 그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우리가 예전에 쌍방울 레이더스도 퇴출되는 또 아픔을 겪었고 프로야구 19단 유치할 때도 굉장히 크게 지역에서 성원을 많이 했지만 그때도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던 수원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 과정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삼바골 레이더스는 전북자치도를 연고지로 해서 창단이 되어졌고 예. 96년 시즌에는 정규 시즌 2위, 예. 97년에는 3위를 할 정도로 강팀으로 예, 막 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예. 이 삼바골 기업이 재정난을 겪게 됐고 그 이듬해인 1999년도에 결국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2011년도에 다시 전주, 완주, 군산, 익산을 공동 연고지로 하는 그런 또 제19단 창단을 추진했었고 예. 수원이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됐었죠. 예. 그 당시에 도민의 그 조사에 따르면 약 93%가 제19단 창단을 찬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예,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KBO 이사회가 그 연고도시의 창단 신청일 기준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상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수원한테 밀리게 됐죠. 예. 그리고 우리는 공동 그 연고지를 추진했는데 KBO 규정에 특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는 단일시만 예, 신청할 예.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우리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요. 예. 그 즈음에서 무주동계 올림픽 유치전도 평창한테 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포츠로 인한 우리 도민의 상실감은 거의 2배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KBO 규정을 제가 보면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 예. 분산화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할 정도로 인구 100만 이상이라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가 문화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 규정은 반드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건이 좀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구단의 육성이나 존치 필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프로스포츠 구단이 가지는 뭐 경제적 효과, 관광 상업적 효과, 심리적 효과, 정치적 효과 등 외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심리적 효과에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예.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결속력이라던가 유대감이 강화되어지고 지역의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그러니까 연고도시 그 리그에 해당의 연고도시 간의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 경기, 원정 경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그 도시 간에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도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니 지역의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 구단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프로 구단을 있는 걸로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하고도 더불어서 지역에 뿌리를 둔 프로스포츠 구단이 잘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안으로는 우리 지역 간의 소속감과 그다음에 유대감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밖으로는 지역 구단의 또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상징적인 훌륭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도 꼭 우리 프로구단이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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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교수님. 네, 그 의원님께서 아까 브랜드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브랜드 측면에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카콜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가치가 있는 그런 예. 기업이죠. 그러니까 1996년도에 그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 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월드컵 개최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바로 그 코카콜라 본사가 지금 애틀란타에 있거든요. 그런데 애틀란타는 있는 이 코카콜라는 1928년도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부터 공식 스폰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기 때문에 올림픽 로고하고 코카콜라 로고가 어우러지는 완전히 쌍둥이 그 브랜드처럼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처음에 도입된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드 연상이 되고 충성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을 어렵게 구축한, 특히 지역 브랜드 자산을 어렵게 구축한 이 KCC 문제는 한순간에 지역 브랜드 자산을 놓친 거와 똑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보면 그 FC 바르셀로나 같은 이제 많은 구단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예. 3대에 걸쳐서 그 지역 브랜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전문가보다 그 지역의 홍보 마케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연고지의 프로구단 유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진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를 하고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제가 2016년에 그 전주 KC 이지스 연고 이전 반대 운동을 할 당시에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함께 활동했던 시민들이 한 30 몇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이제 눈에 띄게 열심히 의견도 내고 열심히 하신 회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사실 전주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딱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면 이분은 사실은 이 본인의 그 삶 속에서 그 KC 농구단이 거의 그냥 100에 가까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계속 선수들 건강 상태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누군가한테 거의 삶에 가까운 문제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빈 자리를 메우고 또 이런 스포츠 구단을 또 그 추가로 만든다면 이제 뭐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프로구단을 육성하는 것이 좋을지 그 말씀도 조금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KCC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예. 네. 그 2016년에 그 연고 이전 소식이 처음에 그 석주희라는 전 농구 선수가 어떤 개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KCC는 전주시를 그렇게 막 전주 시민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농구판에서 전주시가 유명했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을 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 여론도 농구판 여론도 뭐 KCC가 전주시 뭘 잘못했다고 이전하냐 반대 여론이 엄청 압도적이었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2023년에 간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전주시 편을 들지 않아요. 전주 시민조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만약 저희가 어떤 프로팀을 뭐 육성한다,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주시는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할 그런 지자체라는 인식이 그 아주 팽배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깨트려야지 저는 다시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좀 그 부족해서 그 떠나보낸 KCC가 다시 오게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그 살펴본 바로는 그 부산이라는 지자체도 그 프로농구 팀에 그렇게 우호적인 곳은 아니어서 이미 여러 차례 떠나보낸 전력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농구장을 그 여자 농구팀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아마 그 불편함도 있을 거여서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신축하고 있는 그 체육관이 그 KCC의 니즈를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맞춘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 만약 그 설계대로만 그 준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완공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KCC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뭐 다 모든 팀이 오면 좋겠지만 모든 그 프로스포츠가 오면 좋겠지만 그 일단 선결 과제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일단 바로 잡아야 되니까 예, 예. 프로농구 팀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그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농구 종목에 대한 그 애착심도 많이 느껴지고요. 정말 그것도 좋은 전략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가장 큰 시장인 야구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그 야구 문화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야구 문화는 이제 그 메르스 그 감염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무관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로 800만 명을 돌파했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응원을 하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제 무관중이가 전체적으로 침체됐다가 특히 올해 보시면은 그 기후 위기에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초로 1000만 명 돌파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랬죠.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가장 큰 야구를 공략해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봄, 여름, 가을 시즌이 끝나면 추우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농구도 정말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김연경에 대한 그 논의가 협회에서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잘 파고들어서 배구, 여자 배구 이러한 흥행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뭐 투트랙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은천 의원님. 네, 저도 문계성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여자 프로 배구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또 이 프로 야구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합니다. 미국은 15개 팀씩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예. 양대 리그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일본도 6개 팀씩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 리그도 이걸 시도를 안 해본 적은 아니에요. 예. 1999년도와 2000년 시즌에 드림 리그와 매직 리그 준 양대 리그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죠. 물론 팬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냈었고요. 2001년에 다시 단일 리그로 환원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개의 지자체에서 11구단 창단 유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11구단이 창단되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북도에서도 지금 11구단 유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최근에 와서 예.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와 더불어서 12구단이 체제로 들어간다면 예. 당연히 양대 리그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 야구에 대한 유치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새로운 스포츠 프로팀을 종목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전북을 주축으로 프로 스포츠 팀이 프로 스포츠 팀을 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로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세계적으로 4대 리그가 있습니다. 축구에는요. 뭐 스페인,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리그가 있는데 이렇게 각 나라 리그마다 더비 매치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지역을 연고로 둔 두 구단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는 예. 경기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스페인의 그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아스널, 여기는 북런던 더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더비는 팬들을 강한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또 친구와 또 가족, 동료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K리그는 어떠한 방안이 있나?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K1부터 K7까지 리그가 있습니다. 예, 예, 예. K1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있고요. K4 리그는 세미 프로 리그입니다. 예. 거기에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 시민축구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주 시민축구단을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고 예.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 시민축구단을 정식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으로 승격화하는 것도 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그 굴지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야구를 비롯해서 아까 농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신생팀을 만약에 창설을 하거나 창단을 하거나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위원님부터. 프로야구는 폐쇄형 리그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프로축구는 개방형 리그예요. 승강제를 통해서 예. 대단히 유명했던 케이스가 그 영국의 한 시민축구단이 모든 그 프로축구단을 다 이기고 결국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서 준우승했던 그런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야구는 폐쇄형 리그예요. 그 지역의 한 개의 그 구단만 두고 그리고 그 구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입장벽이 신입 구단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야구 구단 유치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데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을 보게 되면 그 해당 연고 도시에
그 기업의 본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컨대 뭐 공장이라던가 대형 공장이나 연수원 등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수원 KT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사를 다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원을 선택을 한 거죠. 수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네. 인구수가 많이 있고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했던 거죠. 프로야구가 아시아 금융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 우승 추구형 구단들이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짰던. 예. 근데 금융 위기 이후로는 수익 추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하고 지배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을 그만 총액을 많이 투입할 만큼 관중 수는 늘어나는데 승률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팀 내에 그 선수 간의 그 인분 격차가 심해지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문제인데요. 어쨌건 간에 우리 전북자치도에도 큰 기업들의 지사, 계열사, 공장, 연수원 등이 분명히 있을 거란 예, 말이죠. 예. 그래서 그네들한테 전북자치도 또 전주시가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 다가갈 수 있는 특단의 도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구장 운영권을 해당 그 구단한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그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프로야구 구단이죠. 예. 이 시카고 정부가 코미스케 파크 2를 건설을 하고 연간 $1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어지냐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어떤 그런 구단 운영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구단 입장에서는 경기장을 활용한 광고 수익이 증대가 되는 그런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또 운영권을 막 뭐 50년, 100년씩 이렇게 주기도 하더군요. 예. 김 의원님. 대기업이 구단을 창단하였을 때는 가장 큰 이점 바로 자본력입니다. 이 예. 자본력을 토대로 실력 있는 지도자나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그런 자본을 통해서 좋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예.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다 답은 아닌 것이 기업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오너의 경영 방침에 따라 구단의 운영이 아주 불안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거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 전주시에 쌍방울 레이더스 야구단이 있었고요. 예. 또 지금 현재로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팀도 많았던 삼성구단도 요즘은 많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치하는 데 있어 대기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구단 창단을 목표로 반드시 대기업만을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으로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동조합원들이 그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어느 지역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서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그 운영한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도 꼭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 교수님. 네, 그 정은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아까 뭐 본사의 부재. 근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룹들 간의 브랜드 컨소시엄 같은 걸 한번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대기업보다 두세 개의 중견 기업이 만든 브랜드 컨소시엄이 프로스포츠에서는 통한다. 이러한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 중앙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아쉬운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마 신한은행이 이제 타이틀 스폰서 프로야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 스폰서 아마 위상을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지역을 살리기 어떤 그런 전략의 어떤 모토로 중견 기업들 간의 브랜드 컨소시엄 이런 전략 아주 충분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계속 농구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농구도 삼성팀이 있거든요. 삼성팀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굉장히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요. 투자를 축소하면서 이제 성적도 이제 막 바닥을 가라앉고 있는데 별로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실리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 말에 이제 KCC가 부산 이전할 당시에 구단 관계자하고 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아까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을 이렇게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이렇게 주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KCC라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체육관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대신 조달만 하고 여기 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KCC는 현재도 전주에다가 지금 유소년팀을 운영할 정도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2부 리그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인드가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대기업을 좀 물색해서 좀 협의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뭐 구단들이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뭐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인구를 상대로 이제 해당 그 기업에 마케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텐데 이제 우리보다 뭐 그 프로야구 역사가 훨씬 긴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중소 도시들까지도 연고 구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수십 년에서 뭐 100년 넘게 동안 그 운영되는 그런 구단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드리자면 작년 말에 그 캐시가 부산으로 갈 때 이제 구단 관계자분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단 내부에서도 이전한다는 목소리가 그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오히려 예. 전주라는 도시 남자는 의견 목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아주 큰 그런 대도시보다 좀 적당한 규모의 중소도시하고 그 스포츠 구단하고 굉장히 막 밀착해가지고 그 도시 상징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저랑 통화한 그 관계자분은 전주라는 도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정한 규모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실제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실 응원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 프로농구 리그에서는 사실은 지역 그 분리가 이게 사실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여전히 그 적어도 전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농구에서는 여전히 지역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아무래도 뭐 시장 논리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예, 사람이 많고 교통편이 편리해야 그런 흥행 그 이벤트를 염두에 두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홈 경기와 이제 원정 경기의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 팀 모두가 원정 경기를 떠날 수 있는 중소도시 살리기 전략 뭐 이런 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뭐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그 중앙에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전략을 또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짓고 있는 그 야구장 건설 같은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러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4대 프로스포츠 구단 65개 중에서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이제 지역에서 나눠져 있고요. 지역 편중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지역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개 팀이 각 주에 아주 고르게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70년도에 퍼시픽 리그가 도쿄하고 오사카에 좀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센트럴 리그에 비해서 약 47%까지 관중이 감소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퍼시픽 리그도 지역 분산화를 추진했죠. 골고루 이제 각 그 도시에다 분포를 시켰는데 센트럴 리그의 80%까지 급증한 그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야구나 모든 프로스포츠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팬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분산화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되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뭐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내 체육관도 뭐
197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반백년이 넘은 시설이 되어서 굉장히 낡았고 여전히 그 토지주와 건물주가 이제 각각 달라서 새로 뭐 신축이나 증개축 하는데 이제 어려움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야구장은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제 복합 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최소한 4, 5년 이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당장 프로스포츠를 그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인프라 면에서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황인데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도내 그 관중석 5,000석 이상 규모의 실내 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두 군데가 전주하고 완주에서 이제 건립 중에 있고요. 예, 5,0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맞는다면 프로 농구건, 프로 배구건 예. 우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있는 전주 야구장도 처음 규모에 비해서는 좀 관중석이 축소가 됐죠. 예. 8,000석 규모로 축소가 됐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증축이 가능하게 예. 그렇게 건립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조금만 맞는다면 우리가 뭐 11구단이건 12구단이건 창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관중들이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기장 시설이 깨끗한 겁니다. 시설이 좋은 겁니다. 예. 시설 개선을 가장 많이 조사에 따르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선진 스포츠 리그에 대한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화장실의 개수도 관중 수에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깨끗한 정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에 시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그래야 우리 전북 자치도 또는 전주시가 더 매력적인 도시로 기업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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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지역을 용도로 두던 프로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결국 시설 문제가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만회하고자 전주시가 북부권 복합 스포츠타운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을 완공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떻게 우리 프로 스포츠팀을 육성을 하고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숙제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경기가 열릴 만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팀을 유치하기도 또 어렵고요. 우리 시민들은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팬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어떤 스포츠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을 우리 모 기업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큰 구단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과 홍보만 있다면 우리 다른 스포츠팀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 교수님. 네, 이 스포츠 산업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시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업종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곳에서는 이제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은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의 인식은 비시즌에는 뭐 특별히 딱히 할 게 없고 시즌에만 이렇게 흥행 요인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전략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스포츠 타운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완공을 다 한 이후에 뭐 프로구단 유치는 좀 그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이제 병행을 해서 아주 그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예,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포츠 같은 경우,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시설 때문인데요. 일단 농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전주시장 김순 전주시장이 체육관 신축을 이제 약속했고 그걸 실제로 이제 예산까지 따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수년 내로 이제 완공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완공 시기에 맞춰 가지고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시설에 맞는 프로스포츠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아예 시설 자체가 없는 걸 프로스포츠 유치하는 건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건은 이제 프로 구단과 도시가 같이 성장하고 서로 윈윈이 되려면 구단, 자치단체, 또 시민, 농구 팬
그 해당 종목의 팬들까지 같이 이제 소통 문제가 참 원활하게 잘 돼야 할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최 변호사님? 예. 2016년에 그 KCC가 전주 남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팬 모임분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지는 않고요.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전주시 그 관계자분하고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좀 이제 방심했던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아, 됐구나라고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예. 이후에 이제 그 구단 관계자분이 이제 떠날 때 한 말이에요. 지금 가보라고. 풀밖에 없다고. 예. 삽도 안 떴다고. 삽 한 번 안 떴는데 무슨 경시장 지역 중에 그런 약속을 하는지 못 믿는다고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슴이 아픈 게 그 지자체랑 프로구단이랑 시민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좀 생기고 예, 예.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작년같이 이렇게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향후에 만약에 다른 이제 프로팀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그런 채널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예. 네, 문 교수님. 예, 그 2023년도에 이제 부산 이전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뭐 지자체 또 관련 단체 담당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2015년, 16년 그 시즌 종료 후에 그때도 이제 KCC가 뭐 수원으로 간다 그런 보도 자료 직후에 모 방송사에서 똑같은 주제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똑같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신뢰는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는 당연히 프로구단을 유치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지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구단은 생리적으로 지자체의 협력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초강수를 둡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게 이쪽 경우에서는 프랜차이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지자체 수가 사실 이제 그 경기장 수가 적을 때는 지자체가 협상이 유리하지만 지금은 아주 정반대 입장입니다. 뭐 구단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정이 오랫동안 쌓였다고 안 떠나고 그런 문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07년도에 제정된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제17조에 아마 프로스포츠 육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좀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구단을 이제 창단할 때는 출자 출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도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지만 25년 이내에 수익 허가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시민들이 일단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간 어떤 영역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땀과 노력을 함께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프로 스포츠의 생리구나라는 걸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구단, 시민, 학술 저희 같이 그다음에 뭐 산업 쪽, 언론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은 아주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협의체 또한 딱딱한 테이블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서 흥행 이벤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수들과의 만남도 주선을 하고요. 재밌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협의체도 하나의 우리는 이벤트로 할 수 있는 도시다, 지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보면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한테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꼭 관계자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이러한 그 KCC 이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 구단과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좀 하고 소통을 좀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 구단은 지역 사회의 긴밀한 소통을 좀 많이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프로 구단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또 경기력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팬이 있어야 구단도
또 선수도 의미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 다른 구단이 또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의 신뢰가 쌓이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는 우선 프로구단과 장기적인 협약을 통해서 연고지 유지를 꼭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지원에 대한 합의를 좀 명확하게 해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한다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프로젝트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스포츠 캠프, 예. 또 지자체와 구단이 함께하는 운영 리그를 한다 그러면 예. 시민과 구단이 유대감이 깊어지고 또 프로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현님. 네. 전주 KCC 이지스의 연고지 이전 문제로 전문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좀 놓고 보면 낙후된 홈구장과 신설 경기장의 약속 불이행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으로 지자체의 구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 떨어진다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로 소통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신뢰성 상실, 마지막으로 스몰 마켓, 예.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예.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KCC 이지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전체 구단 중 관중 수가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북 현대가 65개 구단 중에서 그 인구수 대비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넘버 원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게다가 그 프로스포츠 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우리가 간접비라고 하죠. 와가지고 실제로 관람객들이 쓰는 비용들이 6만 3천 원으로 65개 구단 중 전북 현대가 또 제일 높아요. 이래건 저래건 스몰 마켓에서 성공한 사례를 여실히 저희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그 신뢰성 또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그냥 하나의 프로 구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 프로 구단도 그 연고 도시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으니 예컨대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또 어린이 참여 활동, 사회적 공헌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문계성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구단, 전문가, 팬 전체가 다 모인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이걸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소통 부재니 신뢰성 상실이니 낙후된 홈구장이니 이런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전북이 프로스포츠가 다양한 종목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가 지금 이제 구단이 전북 현대모터스 하나로 줄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파급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예,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스포츠는 우리가 뭐 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관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마 농구팀에 속해 있는데요. 예. 근데 서울에서 저도 2016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하다가 지금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할 때는 잠실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프로팀이 운영한 시설에서 사실 경기를 뛰었어요. 시민한테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주에도 그런 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역시 지역이 살 길은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 파크 골프 대회가 이제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최소 1박 2일 머무시면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또 자녀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게이트볼은 좀 이제 약간 좀 사그러지고 파크골프 야외에 나가는 그런 이제 이벤트 마케팅이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구장, 야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 공간 전체, 공간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팬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서울에서 이제 젊은 층의 유입, SRT를 타고 뭐 KTX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즐기다 가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까지 배웅을 이제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맞춤형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이 우리 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체험을 할 게 있으니까 오시라는 건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두잉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어떠한 스포츠 공간의 확장, 이 개념을 전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스포츠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우리 콘텐츠를 좀 만드는 데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구단이 시즌을 마치고 비시즌 때에 그 팀의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그 선수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에서 유소년이나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우르는 어떤 레슨 같은 것도 좀 더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규 시즌에 한 2-3시간 전이라도 뭐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함께 동호인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도 사전에 좀 이벤트로 많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관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관광 거점 도시거든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와 관광을 서로 연계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장이나 경기장을 관람할 때 티켓을 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티켓을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또 반환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스포츠도 관람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네. 저는 그 리그 사무국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 드래프트 제도, 연봉 상한제, 뭐 이런 뭐 외국인 선수 제도 등이 전부 다 전력 평준화를 위한 제도 등이거든요. 리그 사무국의 정책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가설이 있는데 홈팀이 이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경기를 팬들이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면 신규가 어떤 새로운 구단이 창단이 되어지고 게임 수가 증가하면 전력은 더 평준화되어지고 전력 평준화가 개선되어지면 관중수 유입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리그 사무국도 어떤 새로운 구단 영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규정을 완화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구단 영입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올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지역 연고구단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프로스포츠가 지역에 더욱 활력을 주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